자, 페이지 8페이지부터 천천히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8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없을까요? 8페이지 괜찮을까요? 오, 잘했어요. 8페이지 책 없냐? 책 안 갖고 왔어. 그랬어. 이걸 우선 봐라. 교사용이니까 참고해. 자, 그러면은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페이지에서는 몇 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35번. 자, 35번 몇 번 또 그다음 몇 번? 34, 35 두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활용 유형으로 원순열의 활용 유형으로 다각형 배열과 색칠하는 영역 문제를 설명을 했었는데 다각형 배열이랑 색칠하는 영역 문제. 자, 우선은 부채꼴이랍니다. 어쨌든 이런 타입으로 있다라고 하면 기본 구조는 뭘로 가라 그랬어요? 얘를 뭐처럼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원형처럼 생각을 하면 총 6명, 7명이 배열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몇 팩토리얼 쓰면 된다고? 6팩토리얼.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이 자리는 무슨 자리를 쓰는 겁니까? 회전시 중복 발생하지 않는 횟수죠.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이 횟수를 우리 여기다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다. 어떻게?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A가 한 칸씩 이동해 보는 거야. A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좀 전에 이렇게 삥 둘러 앉은 거랑 A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 앉은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다르죠. 왜냐하면 A 옆에 이렇게 있었던 거고 모서리에 끼어 있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얘는 바로 옆에 이제 이 모서리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A가 여기서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았을 때 기존에 있던 요놈과 요놈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삥 둘러 앉은 거랑 또는 이렇게 삥 둘러 앉은 거랑 이렇게 삥 둘러 앉은 거랑 이렇게 둘러 앉은 거랑은 같을 수 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앉았을 때, 얘랑 같은 거 아닙니다.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그 중심각 끼어 있는 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돌고 있는 거고, 얘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꼭지점인데, 호의 길이를 중심으로 삥 도는 거니까 달라요. 뭐야? 다 다르네. 여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되지 않은 횟수가 몇 번인 거예요? 7번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써도 되겠니? 실제 그냥 나열해도 똑같은 거지. 그냥 쭉 직선형 나열해도 얘는 회전시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7팩토리얼 썼으면 됐던 거였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본 구조로 가져간다면 어떠한 다각형이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 구조는 그 다각형을 원형으로 생각을 해서 원순열 적용한 다음에 그 다각형에 누군가를 배치하고 회전시켰을 때 어디 순간부터 갑자기 회전하면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건 아무리 회전을 해도 똑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7가지가 회전시 중복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정육각형 모양의 12명이 둘러앉은 상황, 둘러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정육각형이고요. 이걸 원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팩토리얼 써야 되겠습니까? 11 팩토리얼입니다. 곱하기 A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회전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여기서 앉는 경우는 얘랑 회전시키면 똑같아지는 거고 여기 앉으면 또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거라서 회전했을 때 중복이 발생하지 않은 횟수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경우수를 뭐라고 썼냐면 A 곱하기 12팩토리랑 똑같다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지? 12팩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11을 곱하고 뒤에다가는 얼마를 곱하면 될까? 12분의 1을 곱해서 식이 안 바뀌도록 해주시고 요놈은 계산하니까 12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요놈은 계산하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라 A 값은 얼마다? 6분의 1로 보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똑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식만 좀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물어보는 식이랑 똑같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페이지에서의 질문. 몇 번? 38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정의로 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의는 그냥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중복순열이네 정도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는 얘는 유형으로 접근하라 그랬어요. 유형으로. 자, 보겠습니다. 6명의 선거인이 갑을병 3명에게
후보 중에 한 명에게 이제 중요한 거 밑줄 칩니다. 기명 투표라고 하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중복 순열.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인데 기명 투표를 하면서 대신에 기권이나 무효는 없다 그랬고요. 갑이 몇 표를 얻는 경우입니까? 몇 표? 2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든 중복 순열의 대표 케이스는 뭘로 간다 그랬어? 함수 개수 구하는 형태로 가라 그랬거든. 그래서 선거인을 6명이 있다고 하면 이 선거인을 1번 선거인, 3번, 4번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이고요. 그다음 오른쪽 후보자는 갑을 병 이렇게 딱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먼저 갑은 몇 표를 받아야 돼요? 2표를 받아야 되니까 총 6명 중에 몇 명으로부터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어? 2명. 그래서 이 6명 중에 갑이 이렇게 2표를 받는 이 경우의 수는 6시 뭐라고 쓰면 될까? 2 쓴 거랑 똑같겠죠. 내가 이 6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걔네들 무조건 갑한테 가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6시 2가지는 뭐 하는 거야? 갑에게 투표를 하는 2명을 뽑는 경우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뽑혔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나머지 사람들 2번, 4번, 5번, 6번이 있을 건데 이 네 사람들은 이제 을병한테만 가는 겁니다. 을병한테만 가는 건데 이 갑은 이미 2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아버리면 문제 조건에 어긋나 버려. 3표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내버린 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4명이 을병에게 주는데 몰아서 줄 수도 있고 나눠서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기명투표니까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곧 나열하는 의미까지가 담겨 있어서 여기서는 뭘 쓴다? 받는 쪽이 2명, 주는 쪽이 몇 명이야? 4명이니까 이때 얘네들이 화살표를 여기다 보내는 경우는 뭐라고 쓰면 될까? 2파이 4 쓰시면 요 경우 수는 2파이 4 이렇게 다 쓰면 되겠네요. 2파이 4. 자, 6시 2니까 얘는 15가지. 얘는 2의 몇 제곱? 4제곱. 16 곱하기 15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패턴을 딱 유지하면서 보라고. 패턴을 유지하면서. 240이냐? 자,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누구에게 기명투표 하는 순간 이게 중복순열인데 조건이 붙은 거지. 갑이 2표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먼저 중복순열 쓰기 전에 2명을 선택해서 갑한테 보내는 그 경우를 생각하고 근데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 손대면 안 되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남은 4명의 선거인이 을병에게 주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기명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몰아서 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중복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기명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가 곧 나열의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중복순열을 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의 4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10페이지의 42번. 자, 10페이지의 42번하고 그 다음에 46번, 47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번, 47번. 세 문제를 10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좀 봐볼게. 자, 먼저는 4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이미 고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 중복순열 쓴다고 할 때 n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고정된 숫자는.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이게 이제 R이라고 보면 되겠지, 상황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딱 나왔다면 뭐라고 쓰는데 3파이 4 써버리면 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중에 숫자 1을 반드시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포함하는 거라 했지, 그지?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자연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이 숫자 1이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게 하나만 있어도 포함되는 거고 2개 있어도 포함되고 3개 있어도 포함되고 4개 있어도 포함되는 거니까 뭐야? 이건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걸 구하는 것보다는 일이 아예 없는 거를 빼버리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로 푸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여사건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구하게 되면 일일이 구한다면 마지막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사건의 원리가 뭔데? 라고 하면은 우선 전체 경우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는 게 여사건이잖아요. 반대 경우가 뭔데요? 숫자 1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우선 전체 경우 구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정된 숫자가 3개가 있고 몇 자리 숫자? 4자리 숫자를 만들 거니까 3파이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숫자 1이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숫자 1이 없는 상태에서 이 3을 가지고 4자리 숫자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2파이 4 이렇게 써서 이 둘이를 빼버리면 3의 4제곱이니까 81 얘는 계산하니까 16 이렇게 되면 65가지인가요? 65가지? 맞나요? 다 맞아요? 틀려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42번 문제는 자연수 숫자 1이 한 번 들어가거나 2번 들어가거나 이거 일일이 따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그럼 차라리 1이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버리면 뭐 최소한 1이 하나씩 들어가면 반드시 1을 포함하는 숫자
개수를 그냥 직접 세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죠? 여사건의 원리입니다. 뭔가 직접 구하는데 그게 분류가 많을 때는 반대를 항상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반대를 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여사건의 원리를 이용하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 46, 47번 문제 보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이 말의 의미 파악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자, x집합이 1, 2, 3이고 y집합이 1, 2, 5인데 x에서 y로 대응되되 선생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표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정답에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이런 게 딱 나왔어. a와 b를 곱했어. 둘이가 0이래. 그럼 이거 뭐라고 쓰죠? a가 0 또는 뭐라고 씁니까? 이거 아마 명제할 때 썼을 거야.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쓴다는 거지? 첫 번째는 a가 0이고 b는 뭐가 되는 거? 0이 아닌 거. 두 번째 경우는 a가 0이 아니고 b는 0인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 a는 0이고 그다음 b는 뭐 한 거? 0인 거. 자,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했냐면 F1이 1 또는 F2가 2가라는 건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너만 만족해도 이 함수 계수 카운팅 하라는 이야기고 너만 만족해도 카운팅 하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갠다면 이렇게 쪼개라는 거야. F1은 1이고 대신 F2는 뭐가 아닌 거? 2가 아닌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F1이 1이 아니고 F2가 2인 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 하나가 만족하면 하나는 안 만족하는 걸 쓸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는 F1이고 F2인 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또는이니까 마치 합집합 개념으로 요 놈을 A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놈을 B집합이라고 한다면 또는이니까 A 합집합 B가 되는 것은 어떻게 구해? A 더하기 B에다가 둘이 뭘 빼는 겁니까? 교집합 빼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되는 것은 1만 되는 경우 다 구해요. 경우. 또 이거 만족하는 거 다 구한 다음에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 하는 거? 구하는 거. 근데 저라면 이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저라면 저는 두 번째 거를 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지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여기서 어떤 게 좀 더 나을까라고 하면 저는 이 합집합 개념으로 문제를 풀 것 같아요. 합집합 개념은 먼저 A부터 구할게. A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그냥 F1이 누구한테만 보내면 될까? 1한테만 보내면 되는 경우야.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x집합이 1, 2, 3, 4가 되고 y집합이 1, 2, 3, 4, 5가 있거든. F1이 1한테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건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아무렇게 보내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서는 이 5개 또 보내도 상관없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5파이 얼마 쓰면 될까요? 3 써버리면 된다. 여기 가도 되니까 1대1 함수 이런 말 없잖아. 함수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것은 5파이 3 써버리면 되는데 5의 3제곱이니까 125가지가 있는 거고 B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F2가 누구한테만 가기만 하면 된다고? 2한테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1한테 가면 나머지 1, 3, 5가 요 1, 2, 3, 4, 5한테 가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얼마? 5파이 3. 125가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A와 B의 교집합인 거니까 F1은 누구한테 무조건 보내고 1. 그러면서 F2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 2.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얘네들은 무조건 2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누구만 3과 4만 보내는 건데 얘네들은 아무렇게 막 보내도 상관없을 거니까 이때는 5파이 얼마 쓰면 될까요? 2 쓰시면 되겠네요. 5파이. 자, 5파이 2면 이건 얼마냐면 25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이는 더하고 얘를 뭐 해주면 될까?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250까지 해서 이거 빼니까 정답은 225가지가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풀 건데 저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또는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합집합 개념이니까 F1이 1 되는 경우 아예 그냥 A집합으로 생각하고 다 구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F2가 2 되는 경우 다 구해버리고 근데 이 F1이 1 되는 경우 안에는 F2가 2가 있었을 거고 F2가 2 되는 경우 안에는 F1이 1 되는 게 있었을 거니까 결국은 중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둘의 교집합인 경우 수를 뭐 해버린다? 계산해서 빼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네들이 무조건 화살표 보내고 나머지가 남은 이 전체 공역에다가 화살표 보낼 건데 중복을 해서 보여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중복 순열을 써서 5파이 3.
뒤에 것이 오고 이 주는 쪽이 R 해가지고 5파이, N파이 R.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는 46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이러랍니다. 조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줬습니다. 그것만 만족하면 될 것 같거든. 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방학 때는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내용 파악하고 기본적인 문제 파악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요.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갈 건데 아마 시험 대비 기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거야. 대신에 지금 꼭 해두셔야 될 것은 유형별로 그 접근법들 있잖아. 제가 칠판에 개념 정리해놨던 거 있잖아. 그거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이 전제된 상태여야지만이 제가 이제 뭐 설명할 때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니까 계속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치 공부 안 하면 그냥 문제 읽고 문제 푸는 느낌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x에서 x로이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딱 먼저 그려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1이라는 놈과 F4는 무조건 3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이라는 정의역과 4라고 하는 정의역은 1이라고 하는 정의역과 4라고 하는 정의역은 3보다 큰 쪽한테 뭐라는 얘기일까? 화살표를 보내줘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1과 4가 이 3보다 큰 쪽에서 화살표를 보낼 건데 이미 이 둘이는 값이 뭐하다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한쪽 같은 놈한테 보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 4에 관련된 정의역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지워버릴게요. 이미 얘네들이 보내는 경우는 내가 경우의 수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쓰자고. 자, 1, 4는 보낼 수 있는 거 3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두 가지로 이미 구했으니까 이제 남은 놈 누구? 2하고 3하고 5를 보내는데 이 2하고 3하고 5는 따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대응관계를 이루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요 세 개는 이 다섯 개한테 아무렇게나 막 보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 뭐라고 쓰면 될까? 5파이 얼마?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2 곱하기 5의 3제곱 5파이 3은 5의 3제곱이니까 125가지여서 정답은 얼마다? 250까지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을 먼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붙기를 지금 현재 1과 4라고 하는 정의역은 3보다 큰 함수값으로 값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공역 4하고 5 중에 하나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 대신 이게 서로 뭐 같다라는 말이 없었다면 또 두 개는 이 두 개한테 보내는 거니까 2파이 2를 썼어야 되겠지만 이미 이 두 함수는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보내면 같은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라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가 51번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혹시 이 51번 문제 말고 다른 것도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을까요? 55번도 질문할까요? 자, 51번과 55번 문제, 우선 두 문제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이렇게 분류만 조금 하시면 되는 건데 봐보자. 이 문제는 또 상황이 달라졌네요. 주어진 7개의 문자인데 그 문자 안에 같은 문자가 있어요. 딱 느낌이 나열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최단거리 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의 나열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직접적인 정의에 입각한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붙었으니까 조건만 잘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순서가 정해진 거 이런 것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못 푸는 거지만 얘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건데 조건이 붙은 것 뿐이죠. 양 끝에 뭐 한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그 경우 수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그 경우를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귀찮더라도 분류하셔야 돼요. 한 번에 그냥 한 줄에씩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겠네. 첫 번째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는 A, B가 오거나 또 하나는 또 뭐가 오겠습니까? A, C가 오거나 그 다음 또 뭐가 오겠습니까? A 누가 오겠습니까? D가 오는 경우. 이거 어쩔 수 없다. 분류해야 된다. 이거는 누가 오는 거 이제 B 누가 오는 거? C. 다음에 누굽니까? B, D. 마지막 6개까지가 딱 있겠네요. 누구? C, D. 괜찮을까요?
자, 우선은 AB가 오는 상황이라면 7개가 있으니까 이 양쪽에 먼저 배치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둘이 나열하면 되니까 2팩. 자, AB가 빠졌으니까 남은 거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전체 5개 중에서 같은 문자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해가지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발생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두 번째도 2팩토리얼 곱하기. 자, 우선 A씨가 이번에는 A씨가 빠졌으니까요. B 2개, C 2개, D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5팩을 2팩과 2팩의 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 아니고 세 번째는 AD가 빠졌는데 우선 AD를 나열하는 방법에서 2팩토리얼을 쓸 거고요. 자, AD가 빠지게 됐으니까 5개가 있는데 남았는데 그 중에 2개가 같은 거, 3개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C가 빠졌으면 BC를 나열하는 방법 2팩토리얼에다가 BC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남아있는데 총 5개 중에 2개만 같은 거네요. 2팩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BD 요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BD가 빠졌어요 라고 하면 BD가 빠지면 역시 3개가 같은 거죠. 5개 중에 3개만 같은 거네요. 자, 마지막 CD가 빠지면 2개가 같은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2팩토리얼 곱하기 5팩을 2개니까 2팩과 2팩의 곱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약분하면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숫자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들 6개를 모두 다 뭐 하면 된다? 더하시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니까. 이해되겠나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지금 그 주어진 문자들의 개수가 같은 것이 뭐 일정한 게 아니라요. 뭐 B는 2개 있다가 다른 문자는 1개만 있다가 뭐 C는 3개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분류해서 쪼개는 게 제일 편하고 빠릅니다. 알겠죠? 괜히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의 특징은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분류가 너무 많을 때가 있는데 보통 너무 많을 때는 뭘로 가는 거야? 여사건의 원리로 가는 거지. 여사건의 원리로. 그래서 이 문제도 6개가 있는데 여사건의 원리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않을까? 전체 우선은 나열하는 7팩토리얼에다가 여사건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BB로 같은 거, 그 다음 뭐 하는 거? CC로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여사건으로 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분류를 했는데 너무 많아. 무슨 생각하자고? 여사건. 근데 이거는 뭐 썼으니까 쓴 김에 제가 바로 설명했지만 이거는 여사건으로 가는 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먼저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6개나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나? 그 순간 무슨 생각하라고? 반대로 풀어볼까? 이 생각 꼭 하라고. 반대로 풀어볼까? 알겠지? 근데 그게 쉽지 않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이렇게 여사건을 금방 떠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명 들어도 막상 풀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못할 겁니다. 자, 55번으로 가볼게요. 55번. 녹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컨디션 괜찮아 보인다. 뭐, 그때는, 잠을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자, 보세요. 55번 문제를 보니까 6개 숫자 중에서 같은 숫자들이 막 있습니다. 모두 사용하여 만드는데 6자리 숫자를 만든답니다. 그 중에 홀수인 거 물어봤는데 주의할 점이 뭐겠냐라고 하면 첫 자리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분류를 합시다. 자, 여기가 1이 오는 이 상황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첫 자리로 이렇게 오면 자, 우선 무슨 숫자 만들려고 그랬어요? 홀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가 1 또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1 또는 3밖에 없는데 이렇게 왔을 때 결국 1이 오나 3이 오나 이렇게 가볼게. 여기 1 썼으면 남는 놈들 딱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놈들 동그라미 치면 얘네들을 1이 왔을 때 끝자리에 만약에 1이 왔다라고 하면 요거까지 지우니까 요 4개를 나열하는 거라서 바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4팩을 뭘로 나누면 될까? 2팩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끝자리에 이 첫 자리는 얘가 오고요. 끝자리에 3이 오면 이제는 요 두 개, 이 네 개만 남았는데 역시 또 같은 게 이거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팩분의 4팩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 둘이는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첫 자리에 뭐가 왔을 때? 1이 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냐? 첫 자리에 2가 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첫 자리가 2가 왔다면 역시 계속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여기에 1이 올 때랑 3이 올 때를 볼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남아있는 게 누구누구만 있냐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다음에 3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다 다르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4팩.
하지만 이제 3이 오는 상황이라면 2하고 3이 왔으니까 1이 몇 개, 2개가 있고 0이 하나, 그 다음에 2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될까? 4팩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 2팩. 여러분들 또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치?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3이 올 때. 3이 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끝자리에 뭐밖에 못 오겠습니까? 1밖에 못 오겠죠? 자, 끝자리에 1밖에 못 온다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들이 누구누구 남아있어요? 0, 1, 둘만 남아있으니까 이 경우는 몇 가지? 4팩토리얼을 같은 숫자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해서 총 5개를 뭐 해주시면 될까요? 더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이건 여사건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여사건이면 얘는 더 또 분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직접 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6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반대는 뭡니까? 짝수가 되는 건데 짝수를 하나, 요거 하나 뭐 거의 짝수가 더 비슷하죠. 왜냐하면 0일 때하고 뭐일 때로 나눠야 될 거니까 2일 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직접 구하는 것이 여사건 구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직접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안푼 문제들 꼭 좀 풀어주세요. 자,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역시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순서가 정해진 것과 바둑판 모양에서 최단거리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12페이지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63번도 하고 그 다음에 59번도 한번 해볼까요? 62번도 해볼까요? 62번 좋습니다. 그러면 59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10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열한다고 할 때 C는 P보다 뭐하고? 앞에 오고 I는 R보다 앞에 오라 그랬으니까 이 두 개가 생기겠습니다. 우선 CP라고 하는 이 특정 대상들을 뭐라고 쓰자고 나는 T라고 쓰겠습니다. T가 없으니까 C, P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I는 R보다 라고 했으니까 I를 여기서는 다른 문자 쓸게요. A를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R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A라고 쓰시면 A는 더 없는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지금 현재 I는 R보다는 앞에 오도록 하고 C는 P보다 앞에 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C하고 P 자리에다가는 T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I하고 R 자리에는 A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럼 끝난 거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이라는 경우수가 뭐냐 물어보니까 전체 10팩토리얼을 뭐하고 뭘로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T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A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근데 보니까 M도 몇 개야? 2개, 2팩토리얼. 그 다음에 O도 몇 개야? 2개인가요? 2팩토리얼. 그래서 정답은 요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K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K 곱하기 10팩토리얼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분의 1 맞을까요? 정답은 그래서 바로 그냥 3번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상황을 먼저 어떤 상황이냐? 누가 누구보다 더 왼쪽 또는 오른쪽, 앞에, 뒤에 이런 말들이 나올 땐 순서가 정해진다는 뜻인 거잖아. 그걸 일일이 막 순서를 고려하면서 나열한다고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래서 미리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순서가 정해진 것들에 대한 나열의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서가 정해진 대상들을 같은 문자로 치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C하고 P는 T라고 여기 없는 문자로 치환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T로 했고 I하고 C, R도 A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쭉 나열된 거 보면 지금 같은 게 두 개씩 해서 총 4개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62번, 63번 이렇게 가볼게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나 궁금했긴. 나도 옛날에 외웠던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랑 지키다 그래. 오, 다른데? 몰라 알겠어. 나도 옛날에 영어 단어 진짜 많이 외웠는데. 자, 보자. 자, 뭐라 그랬냐면, A에서 P는 거쳐서 가되, Q는 뭐 한다 그랬어요?
거쳐서 가지 않는 경우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기만 보는 거지. 우선 여기를 가야 됩니다. 최단 거리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Q를 거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사건의 원리를 통해서 이 빨간색의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버리는 형태로 이 경우수를 구하면 되고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말 아니냐? 지금 현재 A에서 B까지 가는데 P 지점은 거쳐서 가고 Q 지점은 거쳐서 가지 않는 경우를 묻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가지고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이니까 총 3칸,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쓰시면 되겠고 자 곱하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경우는 7팩토리얼을 뭐 하면 되겠어요? 3팩과 뭐에 4팩의 곱으로 한 다음에 빼기 뭐 할 거다? Q를 거쳐서 가는 거. Q를 거쳐서 가는 거는 여기의 경우하고 이 경우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역시 3팩을 2팩. 그다음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경우수입니다. 그럼 Q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4팩을 2팩과 2팩의 곱으로 이렇게 딱 쓰시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P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이고 요거는 P에서 B를 가는 방법인데 이 경우를 빼버리면 거쳐서 가지 않는 경우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했던 경우수하고 얘의 경우수를 곱하기를 해주시면 최종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몇 번 설명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곧잘 저렇게 거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거쳐서 가는 경우를 내가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질 건데 많이 안 풀어본 상태에서 그냥 풀라고 하면은 그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피드백 들으면 확통도 금방 늡니다. 기본 이상.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조금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기본 이상 베이스로 오게 되면 충분히 다 이 정도 이상은 70점 맞는 겁니다. 이상은. 너무 이렇게 이 정도 된다면. 자, 그 다음. 근데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렵게 낼 때는 좀 많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등급 나누는 그렇죠. 상대평가는 이제 등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해서 변별력을 가는 거. 절대평가는 그 점수제이기 때문에 70점 이상만 맞으면 다 뭐 1등급 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험을 쉽게 내는 거지. 비교적. 중학교가 바로 성취도 평가,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 등수를 해서 이렇게 잘라서 가는 거라면 어렵게 내겠지만 다들 성취도 수준, A 수준 맞출 수 있도록만 하는 거니까. 자, 이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한번 내가 그때 개념 정리할 때 설명한 것 같은데 평면 도형일 때와 입체 도형일 때 어찌됐건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요. A에서 B까지 올라면 무조건 이 방향 하나 선택돼야 돼요. 이거 한 개 선택돼야 돼. 그 다음 오른쪽으로 3칸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몇 개 선택돼야 되겠냐. 그 다음 또 마지막 내려오는 거 하나 가야 되겠죠. 내려오는 거 몇 개. 근데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를 A라고 두고요. 이쪽으로 가는 걸 예를 들어서 B라고 두고요. 내려오는 걸 C라고 한다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요 A 한 개, B 두 개, C 두 개를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먼저 B부터 선택할 거야, A부터 선택할, C부터 선택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인 거니까. 이걸 나열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 5 팩토리얼을 뭐 하면 되겠다? B 3개냐? 죄송합니다. B 3개. 죄송합니다. 6 팩토리얼이네. 6 팩토리얼에다가 3팩 곱하기 2팩을 딱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죠. 이거는 입체 도형상에서는 그러니까 평면 도형상에서는 오른쪽하고 위로 가는 거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입체 도형상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방향, 그다음 또 이쪽으로 가는 방향, 내려오는 방향에서 총 3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얘는 문자가 3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는 그 방향의 개수만큼을 딱 보시면 그 문자가 몇 개 나열하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메모해 주시고, 13페이지로 넘어가서, 71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아직 못 푸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못 풀었어요. 지금 설명하는 거 조금 듣고 할 수 있겠나요?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70번과 71번 두 문제를 또 몇 번 해볼까요? 66번, 67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숙달이 안 돼 있을 거니까 유형별로 다시 한번 점검도 할 겸 해보도록 할게요. 자, 66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 들으면서 잘 못 풀었던 학생들은 저 문제 볼 때 어떻게 접근해서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흰색,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접시가 한 개씩이 있는데 이 접시 4개에 똑같은 이거 뭐야? 여러분들이 제가 중복조합 유형 몇 가지 설명드렸지? 몇 가지? 네 가지 아니야? 5가지 아니냐? 자, 어떤 거였어?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똑같은 거를 서로 다른 것의 접시에게 남김없이 주는 거니까 어떤 케이스입니까? 같은 것을 뭐 하는 거였어요? 같은 것을 다른 것에게 배부하는 거. 자, 이러면 중복조합이고요. 만약에 다른 것을 이 송편 자체가 서로 다른 송편 10개를 저 서로 다른 4개의 접시에다가 배부하는 거라고 하면 중복순열. 그래서 구별을 딱 해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서로 다른 것에게 이것들을 주는 거니까 마치 뭐라고 쓴다 그랬냐면 같은 것이 이쪽에 10개 있으면 여기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는 상황이니까 이쪽이 n이고요. 이쪽이 r이라서 뭐라고 쓰면 된다? 4, h, 10 쓰는 건데 조건이 붙은 것 같아요. 흰색 접시는 몇 개? 2조각 이상. 연두색 접시는 몇 개? 3조각 이상 담기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오른쪽에 있는 부정방정식으로 다 전환시킨다 그랬지. 자, 참고로 흰색을 받은 것의 개수를 송편 몇 개 받았는지 모르니까 x개. 얘는 y개. 그 다음 얘는 z개. 그럼 얘는 뭐야? w개라고 할게. 그럼 어찌됐건 얘네를 다 합해서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니? 10개가 되는 거고 빈 접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중복조합인데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흰 접시는 최소한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중복조합을 쓰려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H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 2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지. X 프라임 플러스 2라고 써버리라 했어요. 이게 자연수의 순서상 해를 갖는 거는 최소한 1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X 프라임 플러스 2를 썼지만 이 문제는 지금 2개 이상 넣으라 그랬으니까 X 프라임 플러스 2라고. 그 다음 연두색이 Z였는데 이거는 3조각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고쳐주면 되겠어요? Z 프라임 플러스 3을 쓰면 이제 Z 프라임부터는 0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4개 중에 하나도 0이 어떤 하나는 0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그놈들은 0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고쳐줘야 된다고. 나머지는 여기 00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딱 쓰시라고.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X'과 Z'은 0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복조합 쓸 수 있는 상황 만들었어. X' 플러스 Y'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이 둘이 더한 거 반대로 넘어가니까 얼마? 5. 그럼 서로 다른 것의 종류가 몇 개? 4개가 있는데 그걸 중복을 활용해서 5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4H 얼마?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가 n이야. 오른쪽에는 이 전체 합이 바로 r이야. 그래서 이거 쓰면 둘이 더한 다음에 하나 빼니까 8C 얼마? 5. 8C5는 뭐랑 똑같아? 8C3이랑 똑같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 자연수 순서상 개수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과 유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다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같은 것을 다른 것에게 배부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모양과 크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같은 구슬 12개가 있는 거야. 다르면 안 돼. 다른 거면 중복순열이야. 자, 갑을병 3명에게 주는데 한 명당 적어도 2개 이상 받는다 그랬으니까 갑이 받은 것의 개수를 X개, 을이 받은 것의 개수를 Y개, 병이 받은 개수를 Z개라고 하면 여러분들 각각 얘가 받은 것의 개수를 X개, 을이 Y개, 병이 Z개라고 할 때 더한 것이 얼마와 같다?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최소한 2 이상 받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X 프라임 플러스 2. 그래야 중복조합을 쓰려면 하나도 못 받는 상황들이 각자 다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최소한 2개 이상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거지.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6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H6. 자, 이거는 둘이 더하면 8이네요. 8C6. 그다음 8C2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아, 그럼 결국은 중복조합 문제는 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부정방정식 형태를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 마치 중복순열은 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함수계 수구하는 패턴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풀듯이 얘는 부정방정식 패턴으로 전환해서 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0페이지로 7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 71번이구나 이거는. 자, 의미 아닌 정수해라 그랬는데 5보다는 작거나 작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 y, z의 순서쌍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이 문제는 한 번에씩 쓰지는 못하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런 작은 정수를 써보면 됩니다. 여기는 요 놈은 총 몇 종류가 있을 거냐?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 되는 경우. 그 다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되는 경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 되는 경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들어가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라고 쓰면 될까? 3H4. 이거는 3H 얼마? 이건 3H2. 다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해주면 되겠죠. 각각 경우별로. 그 다음 요놈 같은 경우는 5C3. 요놈 같은 경우는 4C2. 이건 그대로 4C 있으면 되겠고 얘는 둘이 더하면 3C1. 요놈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하면 2C빵. 뭐 이렇게 쓰면 되나요? 맞죠? 제가 맞게 한 거 맞죠? 자, 그래서 요놈들을 다 모두 다 계산해 주셔서 더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들은 이렇게 고쳐도 되잖아. 이렇게 되면요. 좀 이따가 할 건데 이항 정리해서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2C2, 3C2, 4C2, 5C2, 6C의 합은 7C3이랑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7C3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배울 거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그냥 각자 뭐 해주면 된다고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돼. 이건 뒤에서 그냥 설명할 거야. 알겠지? 지금 전혀 모르는 거니까 저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은 다 각자 구하신 다음에 뭐 하라고요? 더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어찌됐건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정수값들을 일일이 뭐 하시라고요? 분류하신 다음에 각 분류별로 구할 수 있는 경우수들을 구하고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장도 또 있는 거지. 이항 정리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미 A, B, C, D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그놈들을 가지고 다음 식을 만족하는 것 딱 물어봤는데 여기가 좀 걸려요. 뭐라고 돼 있어요? A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숫자가 뭔가 들어가면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키포인트. A가 0인 경우 따로 구하고요. 또 A가 1인 경우 따로 구하고요. 또 그 다음 A가 2인 경우 따로 구하고요. 마지막 A가 3인 경우까지만 구하면 되겠어요. 왜? 4가 되는 순간부터는 9를 넘어설 거니까. 이제 이 상황이라면 A가 0이라면 이제 우리는 요것만 구하면 되겠죠. 요게 9일 때만 구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쓰면 된다? 바로 그냥 3H9 더한 다음에 하니까 11C 9니까 11C 2라고 써도 되겠고요. 요게 1이라고 한다면 이게 1이라고 한다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8 나올 거고 3H 8이니까 얘는 10C2가 되겠네요. 근데 이건 완전 달라진다. 여기가 2가 되면 제곱하면 4가 되니까 넘어가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돼버려요. 3H 얼마? 5. 3H 5니까 얘는 7C5. 그럼 여기는 얼마? 7C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3이 되는 순간 끝났네. 얘네들은 9가 돼버리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고, 뭐 이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3H 0은 누구랑 똑같아? 2C 0이랑 똑같고, 이거는 1이겠죠.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겠지. 얘네들은 이제 다 구해서, 그 다음에 이놈들 다 뭐 해주면 될까? 더해주시면 빨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분류해서 푸는 거. 네, 다 정리가 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죠. 숙제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풀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실전 문제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풀어오시면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4쪽에서의 질문. 71번 좋습니다. 또 몇 번 해드릴까요? 71번? 73번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또 78, 77부터 좋습니다. 77, 78, 79 이 함수 개수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거라서요. 자, 우선 그 대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최단거리 구하는 것 중에 73번 물어봤나요? 이 73번 같은 경우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굉장히 분류도 많이 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냥 숫자 기입하면서 둘이 더한 것이 대각선 쪽에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 기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부분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1, 1.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1, 1.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이 둘이 더한 게 여기 대각선까지 오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둘이 더한 게 여기 대각선까지 오는 방법.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여기 얼마? 대각선. 이 둘이 더한 게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는 방법은 그대로 6이겠죠. 괜찮냐, 민재? 피곤하냐? 오른쪽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 그대로 3가지가 될 겁니다. 여기도 몇 가지가 될까요? 3가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3가지인데 여기까지 오는 거 그대로 경우가 안 바뀔 거잖아. 이해됐어요? 대신 이제 이 둘이 더하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얼마?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얼마? 마지막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구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구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끝내니까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 때는 중간에 이쪽 방향성이 있으면 거점을 잡아야 돼. 지금처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 따로 구하고요. 거점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해가지고 보통 이 문제는 여기를 P로 잡고 여기를 Q로 잡고 해서 답안지 풀이 과정들은 아마 이렇게 갈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도 빠르고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둑판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숫자 기입해서 풀려고 하면 좋다. 75번 문제도 그만 풀어볼까? 그렇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 문제는 거점을 잡고 푸는 거거든요. 거점을 잡고 푸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거점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잡는 거거든.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쭉 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 해서 얘네들 다섯 가지를 다 더하는 거야. 근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막 팩토리얼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10도 써야 되고 그러니 이게 만약에 문제 딱 나오면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푼다 이거지. 자,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계속 한 가지. 위로 올라가는 방법 한 가지. 민재야 오늘 너무 많이 조는 것 같은데 졸면 안 될 것 같아 민재야. 안 졸아? 괜찮아? 방금 이렇게 고개 콕 떨군 것 같아서.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둘이 더하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여기서 하는 거 얼마? 여기 3가지. 여기서 더하니까 얼마? 여기 더하니까 얼마? 여기 더하니까 얼마? 대신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그대로 여기 오니까 5가지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해돼요? 여기서는 이 5가지 온 가지에서 그대로 오는 거니까 똑같이 5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1가지. 그 다음 잡아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더하니까 몇 가지? 3.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다른 거 더할 게 없잖아. 여기 중간에 여기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이 둘이 더 이상 못 오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 부분 이해될까요?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얘 더해서 원래는 연결돼 있으면 6가지가 되겠지만 여기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얼마 몇 가지? 여기서 이렇게 둘이 하면 5가지.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7가지. 근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그대로 여기까지 7가지가 되겠지. 얘 더하니까 얼마? 12가지. 얘 더하니까 얼마? 19가지. 얘 더하니까 얼마? 12가지.
대 더하니까 얼마? 23가지. 얘 더하니까 얼마? 31가지. 얘 더하니까 얼마? 54가지. 그래서 바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경우 수는 54가지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여기까지 와서 원래는 둘이 더해서 6가지 써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이거 못 더하잖아요. 그대로 올라가면 돼.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둘이 더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없잖아. 원래는 이거 둘이 더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아예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까지 5가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포인트만 딱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나중에는 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오케이? 74번 그 위에 거도 좋습니다. 그 위에 거도 한번 해볼게요. 그 하는 방법을 보면 되니까, 그지? 좋아. 이것도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면 거점을 잡아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서로 다 곱하면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숫자 기입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 둘이 더해서 오는 거니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둘이 더해서 오는 거니까 3가지. 이렇게 둘이 더해서 오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될 거라. 다음 여기 이렇게 둘이 더 여기까지 오는 거는 4가지가 되고 이렇게 둘이 더해서 여기는 5가지. 여기는 여기 조심해.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얼마? 아 잠깐만 여기까지 써야 되겠네요. 여기 그대로 1.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그대로 1. 이거 둘이 더하니까 얼마? 5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둘이 더하니까 얼마? 2가지. 이 둘이 더하니까 얼마? 3가지. 이 둘이 더하니까 얼마? 8가지. 자,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9가지. 이게 둘이 더하니까 얼마? 14가지.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얼마? 17가지. 둘이 더하니까 마지막은 얼마? 31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런 부분 좀 조심하면 되겠죠. 왜 여기 2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왜 여기는 5를 쓴 거예요? 여기서 온 것과 이거 둘이 합해서 여기 5가 되는 거. 알겠죠? 이런 그 상황을 계속 천천히 좀 보시면 아마 나중에는 되게 연습이 돼서 금방금방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내가 직접 하다 보면 놓치는 상황들이 생길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야 되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이 문제들 설명한 걸 잘 들어보시면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계수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77번부터요. 77번이라 그랬나? 78번부터. 아, 77번 하고 갈까요? 77번 하고 갈게요. 자, 이거는 아직 그거 숙제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고요. i하고 z는 모두 여기에 있는 이 x에 대한 집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i, j는 요 정의역 집합에 있는 원소인데 얘네들이 대소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 함수 값들이 여기 중요한 거. 이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는 뭘 쓴다? 이건 여러분들 외워둬야 돼요. 그리고 중복조합 쓸 때 n은 무조건 어디다? 공역의 개수가 n이고요. 정의역 개수가 r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끝난 거지. 공역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 거냐? 7개가 있고 7h 뭐라고 쓰면 될까? 정의역 몇 개야? 그러면 이건 식 하나만 써도 끝나는 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면 되겠어요. 10C 4 이렇게 되나요? 자, 어찌됐건 뭐가 중요한 건데 정의역 자체가 대소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쓰는데 지금처럼 등호가 들어가 있는 대소관계는 중복조합이라고 했고 그냥 크다 작다가 나오면 이때는 뭘 쓴다 그랬죠? 이때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조합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냥 단순 대소관계만 있을 때는 조합 쓰는 거야. 방향이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만족시키는 함수계 수구할 때는 동일하다고요. 크든 작든 이런 대소관계가 나온 상태면 조합을 써서 나타내는 거고 지금처럼 대소관계가 있긴 한데 갔다가 들어갔다는 게 이제 중복을 허용했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중복조합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외웠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7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얘네들은 중복조합을 쓰는 거겠지. 1이라고 하는 정의역에 대응한 함수값, 2라고 하는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 3이라고 하는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
4라고 하는 정의역이 대응되는 함수값은 다 뭐가 있어요? 대소관계의 등호까지가 있으니까 이 4개의 정의역은 화살표 보낼 때 뭘 쓰라고요? 중복조합을 쓰는 거야. 이해돼? 근데 2는 뭘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 대신 이제 앞에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면서 가면 되겠네. 벤다이어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라. x라고 하는 집합을 봤더니 1, 2, 3, 4, 5입니다. y라고 하는 공역을 봤더니 1, 2, 3, 4, 5, 6이야. 자, 그런데 2는 무조건 누구한테 보내버렸어요. 얘는 3한테 무조건 보내버렸대. 그렇다면 1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이 같아도 되고 작아야 되는 거니까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니까 요놈들한테 보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3마리 이 남은 이제 3마리 3, 4, 5 3, 4, 5 같은 경우는 같아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요놈들한테 대소관계를 가지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4h 얼마? 3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아 잠깐 조심 틀렸다. 5는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5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이 3, 4와 관련해서는 얘네들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4h 얼마? 2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 5는 여기 어디에도 1대1 하면서 없으니까 얘가 보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겠어요? 6가지가 있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요놈들을 모조리 뭐 할 거다? 곱할 거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놈들을 모조리 곱할 거다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나오면 벤다이어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화살표 보낸 다음에 아 얘네들이 대소관계를 갖는데 등호가 있다고 중복적 탁 떠올라야 돼요. 그 대신 몇 개만 먼저 첫 번째 거는 이 상황에서 2가 안 보냈으면 무조건 요놈들은 6H4를 썼겠지만 2가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보냈다고 하니까 작거나 같은 경우는 3가지. 대신 3, 4는 3을 포함한 6가지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니까 4H. 근데 마지막 5는 딱히 언급이 없으니까 보낼 수 있는 경우 5가지에서 정리하면 되겠다. 됐을까요? 정답 다르냐 혹시?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마지막 문제도 비슷한 거야. 마지막 문제도 비슷한 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이 문제 잘 읽어야 돼.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나요? 아니. 임시 공휴일이죠. 나도 안 오고 싶다. 마음은 진짜로 휴가 가고 싶은데. 또 상황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휴가 가면 기분 좋겠죠. 아, 근데 혹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일찍 시골로 떠나는 사람 있습니까? 버려져요. 아, 너는 보내주냐? 가지 말래? 수학 때문에. 아, 진짜? 아, 그럼 너 때문이라도 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아, 너 때문에 할 거야. 자, 어쨌든 볼게요. 근데 나중에 저도 지금 다른 과목들 상황을 보는데 만약 혹시 다른 과목들도 만약에 혹시 지금 임시 공휴일 잡혀가지고 부모님들 뭐 이렇게 일찍 떠나는 상황이면 결석생이 많거나 이러면 다른 과목들이 혹시나 뭐 이렇게 휴강을 한다라고 하는 뭐 중등부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도 뭐 휴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상황이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결정되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휴강 없이 그냥 수업한다. 알겠죠? 그냥 수업한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러다가 휴강한다 하면 기분이 좋은 거니까. 근데 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새끼 말하는 거 보니까 휴강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다가 수업하면 짜증나잖아. 그렇지 않냐? 근데 수업한다 생각해 알겠지? 자, 봐. 문제를 보니까 x집합의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얘네들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무조건 함수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대요. 대신 조심해야 돼. 이 문장 잘 읽어야 돼. 이 세 개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이 세 마리가 여기한테 뭐 하면 된다는 얘기일까? 화살표를 보내면 되는 건데 이 조심해. 이 크거나 같으니까 이 등호가 있으니까 선생님 중복조합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세 개가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F1이요. 뭐 또는 F2가요. 그 다음에 F3이요. 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중복조합을 써야 되겠지만 그 표현 없이 그냥 이 1, 2, 3이라고 하는 곧 다시 말해서 x가 3보다 작다고 하는 이 정의역 원소 세 마리는 그냥 함수값이 뭐 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3보다 큰 쪽으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 세 마리를 그냥 보내는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3파이 3이 되는 겁니다. 보내기만 하면 나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소관계가 없잖아요.
대소관계 없이 그냥 화살표 보내는 경우 뭐야? 그냥 파이잖아. 중복순열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런데 4, 5는 이 4, 5라고 하는 이 두 마리는 또 보내도 됩니다. 1대1 하면서 이런 말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게 보냈던 놈한테 또 보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F4랑 F5가 뭐 하랍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요놈들은 이 5개한테 보낼 때, 이 5개한테 보낼 때 뭘 가지면서 보내라고? 중복조합을 써서 보내라고.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OH 얼마?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파이 3은 이 정의역 3마리가 3보다 커 나갔다라는 저 공역에 보내는 경우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4, 5는 각각 대소관계를 가지면서 같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공역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중복어형에서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OH2라고 이렇게 딱 써버리시면 되겠다는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둘이 곱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자, 답 맞는지까지 확인됐으면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항 정리,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끝났었으면은 이항 정리 개념을 다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이항 정리에 대한 그 오늘 개념 정리한 거 이후부터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해서 제가 유형별 문제풀이까지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는 계산 파트 유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나왔을 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분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똑 떨어지는 계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외우고만 있으면 여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항 정리의 정의입니다. 이항 정리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두 개 항에 대한 전개식입니다. 두 개 항의 거듭 제곱에 두 개 항의 거듭 제곱에 전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두 개 항의 거듭 제곱의 전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A 플러스 B의 N제곱이 되어 있는데 요놈들을 전개하는 걸 말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항 정리. 이항 정리 이걸 전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외우고 있었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라고 딱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이항 정리의 원리를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게 정리 일반화된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외우고 있었어.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길어도 참고로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외울 필요 없이 이항 정리의 원리로 풀 건데 그 원리를 좀 잠깐 볼게요. 자, 이항 정리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활용을 통해서 얻어낸 내용입니다. 뭘 통해서 얻어냈다고? 조합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는 중복조합과 함께 조합의 활용 파트에 대한 개념을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놈들을 봐봐. A 플러스 B라는 놈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첫 번째 가로 안에 있는 식과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식 중에 하나를 곱해서 그러니까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곱한 것이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문자 중에 내가 A를 2번 선택한다. A를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는 뭐라고 쓸 거냐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두 개 식 중에서 이 두 개 중에 A 입장에서는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A는 이렇게 2개 선택되니까 이렇게 딱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A 입장에서 씁니다. A를 하나만 선택한다는 것은 이 두 개 중에 A를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EC1 쓰시고 얘를 하나를 선택했다면 다른 놈은 B를 선택했을 거니까 곱하면 AB 라는 항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 A를요 하나도 선택 안 했어요. A를 하나도 선택 안 했으면 얘는 A의 빵제곱이 될 것이고 반면에 그러면 B만 2번 곱해졌을 거니까 B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개수를 써보니까 이게 1 나오고요. 얘가 2 나오고요. 얘가 얼마 나오냐면 3 나와.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A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3개가 있을 건데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A 입장에 쓸게요. A가 총 3개가 있을 거거든.
이 세 개 중에 내가 세 개를 다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세 개를 다 선택했으니까 B는 선택이 안 된 거니까 항 자체는 A 세제곱일 거고 그 선택하는 횟수가 바로 3C3이니까 경우수는 이해가 될 거야.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A를 내가 두 개만 선택하면 이 셋 중에서 두 개만 가져오면 되는 거지. 3C2 이게 가져온 경우수. 가져왔다면 A는 두 개가 선택되고 B는 하나가 선택됐을 거니까 항 자체는 A제곱 곱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 A 입장에서만 쓴 겁니다. B 입장에서도 상관없지만 A를 이제 이 셋 중에서 이 세 개 A 중에서 한 개만 가져온 거야. 한 개만 가져온 거고 그럼 나머지 여기서 하나 가져왔다면 BB가 무조건 올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쓸 거고. 자, A를 하나도 안 가져온 거야. 그러면 A를 하나도 안 가져왔다는 건 다 B만 가져왔을 거니까 항 자체는 B의 세제곱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한 게 1 나온 거고 얘가 얼마냐면 3 나온 거고 얘가 3 나온 거고 얘가 1 나온 거라 이런 식이 만들어졌던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A 플러스 요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이런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지금 A가 4개가 있는 거지. 그럼 A를 이 4개 중에서 A를 다 가져오는 상황. 4C4, A의 4제곱. 그 다음 A를 3개만 가져오는 거고. A를 3개만 가져왔다라는 건 B는 무조건 하나 가져올 거니까 항 자체는 A 세제곱 곱하기 B가 되는 항이 됐을 거고. A를 2개만 가져온다면 B를 2개 무조건 가져왔을 건데 그 4C는 이 4개 중에서 가져오는 경우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2개 아니면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혹은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는 이 4C가 그 경우수를 말하는 거라고. 그 다음 마지막은 4C,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 마지막 4C0은 B의 4제곱. 이게 바로 이 이놈을 전개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엄청 커지더라도 방금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는 경우수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내려가면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이항정리 전개식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있으면 A 입장에서 쓸게요. 선생님 꼭 A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야. B 입장에서도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입장이든 상관이 없어.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있는데요. A 입장에서 딱 쓴다면 이렇게 NC N A의 N제곱 더하기 NC N-1 A의 N-1제곱. 그럼 B는 1제곱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NCK.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의 K제곱이 될 것이고 B의 N-K제곱. 쭉 가다 보면 NC0. 그러면 A의 빵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딱 되겠지. 자, 이걸 다 전개한다면 이런 식인 거야. 선생님, 전 B 입장에서 쓰고 싶은데요. 그래도 됩니다. B 입장에서 쓰게 되면 NCN은 B의 N제곱이니까 A 빵 N제곱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순서만 바뀌는 거지. 똑같은 상황에 식이 써지는 거라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A 입장에서 식을 썼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나열되다 보면 이게 N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요 가운데에 K번째 임의의 지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자, 이걸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그마를 쓰지는 않겠지만 3학년 때 배우는 뭐 능곡고나 뭐 이렇게 성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놈들을 이제 시그마까지 표현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제가 12월 달에 했었으니까 요거를 굳이 한번 시그마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방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NCK 그 다음에 A의 K제곱 B의 N-K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하면 얘 나오고요.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하면 그 다음 거 마지막 N 집어넣고 N 집어넣고 하면 요놈 딱 나오니까 시그마가 뭐였습니까? 덧셈이잖아. 식 연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진 않을 겁니다. 시그마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확정 수업이 나간다라고 전제를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런 것들을 요 앞에 있는 거, 항의 앞에 있는 숫자, 요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 이항계수라고 부르겠다. 이항계수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항계수의 성질이야. 세 번째가 이항계수의 성질인데 여기서 좀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갈 거고 그럼 선생님 이런 이항정리의 전개식을 통해서 문제화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유형. 유형은 이제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건데 자 이런 이항정리와 관련된 나오는 문제 유형 수능 문제입니다. 2점짜리 3점짜리 그냥 쉬운 문제란 이야기인 거야.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더하기 2y의 5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x제곱 y의 세제곱에 이 개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 이 개수가. 원래는 다 정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요거 딱 물어보면 뭐라고 쓰면 될까? x 입장에서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가져온다는 뜻일까요? 2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딱 물어보면 5, C, 2 쓰시고 x를 2개 가져오니까 자연스럽게 2y는 몇 개 가져와야 되겠어요? 3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딱 하는 거지. 요거는 10일 거고 요거는 2의 8제곱이니까 2의 3제곱이니까 8 될 거고 x제곱 y의 세제곱이 되니 결국은 요놈의 개수는 얼마라고 말한다? 80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너무 쉽잖아. 좀 쉽거든. 좀 더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나와 이제. 뭐 x 플러스 x분의 1의 뭐 5제곱. 이래 놓고는 선생님 여기서 x 3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지. 그럼 x 3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이거 놔두고요. 이거는 분배를 했을 때 여기랑 분배했을 때 어떤 항이 만나야 이게 되겠어요? x 1차가 만나야지면 되겠죠. 그걸 구하는 거고 그 다음 요놈은 누구랑 만나야지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여기서는 x 2차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요놈은 누구랑 만나야 되겠습니까? x의 3차항의 개수를 만나야 되겠지.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실제로 한번 이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내가 x제곱을 선택을 했어. 그럼 이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x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이 항 중에 이 5개 중에 몇 개를 가져와야 x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한 개를 가져온다고 해볼까? x를 한 개를 딱 가져오면 여기 몇 개 가져가는 거냐? 4개 가져오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x 1차가 아니라 x 3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몇 개 가져와야 되겠어? 5개 중에 3개입니다. 5개 중에 3개를 딱 x를 가져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x분의 1은 몇 개를 가져오는 거냐면 2개를 가져오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x가 될 거고 그럼 요놈은 5c 3이니까 10이랑 똑같겠죠? 첫 번째 10x의 세제곱이 하나 만들어져서 첫 번째 개수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놈이 이제 분배했을 때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x제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x제곱이 나오려면 이거 5개 중에 몇 개 가져와야 되겠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져요. 이거 4개 가져오면 여기는 1개 가져오니까 몇 차밖에 못 만들어? 3차밖에. 2차는 도저히 못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를 아무리 전개하더라도 x제곱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여기서는 없는 겁니다. 얘는 아무리 분배를 해도 x세제곱 못 만든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마지막 상수. 1이면 여기는 몇 개, 뭐가 만들어지면 될까요? x세제곱 만들어지면 되겠잖아.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5개 중에 몇 개 가져오면 된다고? 4개를 가져오면 돼요. 4개를 가져오면 반대로 얘가 하나를 가져올 거니까 계산을 하면 여기 x 세제곱이 되고 5c4는 5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5x의 세제곱이 만들어지니 최종적으로 선생님 요놈의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15 이렇게 딱 찾는 이렇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특정 항에 뭘 구하는 거? 개수를 찾는 문제를 만든다.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뭘 찾을 때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는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 2개의 항이 거듭 제곱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정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항계수 성질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항계수 성질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문제풀이까지 한 다음에 돌아가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